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인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의 부동산 매매가 급감하고 가격 상승률도 4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규제 지역에 포함된 북면과 동읍은 해제 건의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농특산물 판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졸업식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비대면 온라인 방식이라 소규모로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정보가 실제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경찰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변경된 교통정보를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가 각각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규제 이후 매매는 급감했고 가격 상승률도 4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한편 규제 지역에 포함된 북면과 동읍은 해제 건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00세대가 입주한 창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 가격이 지난달 9억 원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2, 3천만 원 내려간 매물이 나왔습니다. 같은 면적이 11억 원까지 올랐던 이 아파트도 최근 5천만 원이 내려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거래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 창원 의창구를 투기 과열지구로, 성산구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뒤 매매는 급감하고 아파트값 상승폭은 4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의창구의 아파트 매매는 39건, 성산구는 42건으로 지정 전보다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상승폭도 지정 이전엔 각각 0.9, 1.14%에서 0.21, 0.16%로 4주 연속 뚝뚝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은 급속히 감소하여 요즘은 전화문의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규제 지역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다시 가열되지 않을 만큼 현장 분위기는 급냉되어 있습니다. 풍선 효과가 우려됐던 마산 회원구 등은 11월까지 잠시 동반 상승 추세를 보이다 현재는 거래도 끊기며 미미한 수준. 전문가들은 외지인들이 이미 다 빠져나갔고 규제 지역 지정에다 세제 강화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규제 지역에 포함된 창원 북면과 동읍은 15,000여 주민들의 해제 촉구 탄원서가 국토부에 접수됐고 자치단체도 건의에 들어갔습니다. 북면 동읍 등 읍면 지역의 투기 가열지구 지정 해제의 정식 건의를 위한 사전 협의와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등 우리 지역의 부동산 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6개월마다 가격, 거래량 등을 종합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농특산물 판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데다 판매 성과도 좋아서 농가의 새로운 판매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이맘때 열리는 경남 함양 고종시 곶감축제. 올해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비대면 축제로 곶감과 지역 특산물 판로에 걱정인 농가를 돕기 위해 함양군이 새로운 판매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판매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는 방송국 세트가 설치됐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주문이 쏟아지는 등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서로 쌍방 소통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반응 자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볼 수 있어서 전혀 너무나 새로운 도전이라고 그렇게. 앞서 산청군도 이 같은 방식으로 지리산 산청 곶감축제에서 곶감 선물 세트 300개를 9분 만에 매진했습니다. 또 처음 시도한 크라우딩 펀딩도 보름 만에 목표액 496%를 초과 달성하며 조기에 종료됐습니다. 무엇보다 온라인 판매로 소비자 계층이 폭넓어졌습니다. 온라인 고객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보통 30대, 40대, 20대도 15%나 됩니다. 예, 제 산적 곶감의 희망입니다. 코로나19 시대 고육지책으로 시작한 온라인 실시간 판매가 지역 특산물 홍보와 판로 개척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현재 경남 서부 내륙에는 시간당 1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경남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오후까지 눈이 강하고 약하기를 반복하며 오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거창과 함양, 하동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 지역에는 3에서 8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창원을 포함한 8개 시군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낮부터 밤 사이에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35에서 6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내륙 지역에도 시속 30k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다가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창원과 김해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 상태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7도, 창원은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체로 7에서 8도 기온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진주 영하 6도, 산청은 영하 5도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7도, 합천 7도, 거창은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남해동부 전해상과 울산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족들의 축하와 꽃다발, 또 이별의 아쉬움을 함께했던 졸업식의 풍경이 코로나19로 사라져버렸죠. 감염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비대면 온라인 방식이나 소규모로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졸업식이 열린 남구의 한 초등학교. 강당 대신 교실 모니터 앞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방송실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여러분의 졸업식에 부모님도 초대하지 못하고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하게 되어 교장 선생님은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코로나19로 손꼽아 기다리던 수학여행도 현장 체험학습도 못 간 졸업생들. 원격 수업을 받느라 6학년 학교 생활의 절반 이상을 친구들과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보고 싶었던 마음만큼 작별의 아쉬움도 큽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학교에 와서 졸업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친구들이랑 더 많이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 점도 좀 아쉬워요. 그리고 내년엔 좀 나아지길 빕니다. 떠들썩하게 꽃다발을 건네고 사진을 찍었던 예년과는 확연히 다른 올해 졸업식. 이번 졸업식은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하고 학부모나 가족들의 교실 방문은 모두 제한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대신하고 졸업장과 상장을 택배로 보낸 학교도 많았습니다. 후배들한테도 해줄 얘기들도 있을 것이고 후배들한테 축하도 받을 건데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힘겹게 학교 생활을 마친 졸업생들. 올해에는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교실에서 친구들과 수업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어서 전남에서 온 소식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하다 보면 제한 속도가 실제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 등 잘못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전남경찰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변경된 교통정보를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의 한 도로입니다. 단속 카메라를 앞두고 차량 내비게이션 앱에 제한속도 안내가 나옵니다. 잠시 후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한 달 전 제한속도가 50km로 바뀌었지만 내비게이션 앱이 안내한 제한속도는 여전히 60km입니다. 전남 영암군의 또 다른 도로, 내비게이션은 좌회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도로는 일방 통행으로 바뀐 구간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했던 방향으로는 진입할 수 없는 겁니다. 내비게이션만 믿다가 역주행을 하는 차량들이 속출하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내비게이션이 230m 전방에서
좌회전이라고 써져 있길래 좌회전을 했는데 진입 금지라는 표지가 있어서 깜짝 놀라고 지금 섰어요.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바뀌는 교통정보를 반영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전남경찰청은 운전자 혼란과 사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전국 6개 내비게이션 업체에 바뀐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18개 경찰청 가운데 처음입니다. 주소를 위도, 경도, GPS 좌표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내비게이션 업체에서 필요한 그 좌표로 변경해서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직접 교통시설물 위치 정보를 가공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최근 상용화된 자율주행 기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어제 오후 5시 기준 23명 발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 12명과 진주와 양산 각각 3명, 김해와 거제 각각 2명, 사천에 1명 확진 환자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확진 환자 12명 가운데 6명은 도내 확진 환자의 접촉자고 2명은 서로 다른 요양병원의 종사자로 고위험시설 종사자 4차 일제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환자가 나온 요양병원 2곳 중 한 곳은 오늘부터 해당 근무자 병동에 대해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갑니다.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확진 환자도 1명 늘어 누적 확진 환자는 68명이 됐습니다. 한편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경상남도는 경남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오늘 0시부터 오는 31일 24시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창원시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내 의사, 간호사와 함께 지역협의체도 별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눈과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경상남도가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합니다. 경상남도는 결빙 취약 시간인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상시적으로 도로를 순찰하고 습도가 80% 이상이거나 노면 온도가 2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 제설제를 미리 뿌립니다. 또 응달 구간과 선형이 불량한 도로 등 결빙에 취약한 곳 370곳, 552km를 결빙 취약 구간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첨단 교육기술을 활용한 미래교육 모델학교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미래교육 모델학교 구축 사업은 미래교육 체제 전환 모델을 개발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 양성이 목적으로 지난해 도와 도교육청이 1대1로 사업비를 편성해 3개 학교를 선정했으며 올해는 2개 학교를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천시가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올해 17억 원을 투입해 CCTV와 통합안전센터 장비를 추가 설치합니다. CCTV는 117대를 신규 설치하고 저화질 CCTV 66대는 고화질로 교체하는 한편 안심 불빛과 투광기 등 통합안전센터 장비 38대도 신규 구축합니다. 함안군이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운데 국민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군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최대 2천만 원이며 대상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의령군이 지역 내 농업인과 농업법인, 지역 농협과 유통회사를 대상으로 26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한도는 개인의 경우 운영자금 5천만 원과 시설자금 1억 원 이내, 농협과 농업법인은 운영자금 2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이내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9일 동안 해상교통과 항만 분야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선급 등과 합동으로 11개 선사 14개 항로, 여객선 24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이고 창원과 통영, 사천 등 6개 시군의 영세도선 33척도 점검합니다.
또 연휴 기간 중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무역항 7곳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주요 긴급 화물을 정상 하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돕기 위해 진주시가 2021년 진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진주시는 상반기에 1000여 명을 모집해 방역사업 등에 우선 투입할 예정이며 시간당 8,720원의 임금과 4대 보험, 교통비 등을 지급합니다. 만 18세부터 만 64세까지 생계 지원이 필요한 진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레까지 진주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김해시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김해형 청년 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신청서를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단기 일자리에서 4주 이상 일하고 경상남도 청년 희망 지원금 모집이 마감된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실직한 김해 지역 청년 250여 명이며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밀양시가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365 안심병도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밀양시는 간병 서비스 지원 병상을 기존 38개에서 60개로 늘려 기본 15일, 최대 50일까지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은 하루 10,000원,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등은 하루 2만 원의 간병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창원시가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누비전 발행 시기를 3월까지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 발행 예정인 누비전 2천억 원 가운데 절반인 1,000억 원을 오는 3월 말까지 긴급 발행하기로 했는데 종이 누비전은 경남은행과 농협 등 251곳에서 판매되고 모바일 앱 17개를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창녕군이 올해 군 전체 예산의 26.5%인 1,368억 원을 노인과 여성, 아동 복지 분야에 투입합니다. 우선 초고령화 사회 맞춤형 정책으로 노인 돌봄 사업과 식사 배달 사업을 확대하고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합니다. 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전담 공무원 1명을 추가 배치하고 육아지원센터도 올해 중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